자, 오늘 내용, 전 하락론자가 아닌데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집을 팔려면 오래 팔아라. 이게 뭔 소리지? 생각할 거예요. 왜 집을 오래 팔려고 하는 건가? 오래 안 팔면 어떤 분들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단서가 붙습니다. 갈아타거나 투자 포지션을 변경하려면 내가 가진 물건 중에 잘 못 오른 놈을 정리하고 앞으로 미래 가치가 더 높은, 더 수익이 높을 만한 친구에게로 돈을 바꿔서 베팅할 거라면, 그렇다면 오래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가 적기다. 올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기서 연장선상으로 가면은 올해하고 내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올해 내년이 정리하고 투자 포지션을 바꿔서 앞으로의 10년 후를 생각하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2020년과 21년이 매도 적기다. 갈아타기에 이만한 시기가 없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얘기할 세제 변경, 세금이 변경돼요. 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전세 급등입니다. 전세가 급등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들어가는 내 자본이 양이 줄어들었어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갈아타기 할 때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오늘 얘기를 할 건데, 전세 급등은 제가 하도 많이 얘기했잖아요. 영상에서. 왜냐하면 그 얘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매매가는 여러분들 아다시피 고가주택 중심으로 봤을 땐 좀 조용한 편이에요, 사실. 그렇게 급등이 나오거나 뭐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중저가 단지, 비규제 지역이 지금 날린 거고, 지방들, 부산, 대구, 이런 데 할 것 없이, 전라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들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영점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방 가서 투자를 하고, 잘 모르는 지역 가서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갈아타기를 하게 되면 거의 80% 이상의 확률로 같은 규제 지역 내에 사게 될 거예요. 특히 서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고, 전세 급등은 빼고 오늘 얘기할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의 핵심. 자, 21년부터 커지는 엄청난 거래, 그리고 보유 비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들으면 여러분 생각이 바뀔 거예요. 아, 내가 투자를 하려면은 더 늦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구나. 이제는 마지노선이에요. 네? 제가 살면서 느낀 거는 딱 하나가 있는데, 뭔가를 할 걸 안 하잖아요. 결국 5년이든 10년 뒤에 하게 돼 있어요. 자, 일단은 이미 취득세가 8%, 11%예요. 이 수치가 절대 작지 않아요. 엄청 큰 거예요. 거의 8배가 올라간 거라고 보면 돼. 저가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원래는 1%잖아요. 그렇죠? 취득세가. 나중에 다른 것들 떼고 1%예요. 근데 이게 8%가 되는 거예요. 8배잖아요. 8배. 그렇죠? 그리고 주택이 3개면은 12%, 12배예요. 자, 지금 서울에 6억 정도 아파트가 있나요? 요즘에? 여러분 살만한 거? 없어요. 없어요. 왜 김포가 난린데? 없으니까. 주차 전쟁인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 바퀴벌레 나오는 아파트, 그런 데 가야지 6억이에요. 그것도 없어. 그것도 찾기 어려워요. 아니면 평형대가 낮거나. 예. 그래서 요즘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틀 만에 완판하고 그러더만. 예? 아파트랑 무슨 용어 차이긴 하지만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또 여기서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보유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증가하는 겁니다. 물론 금액대마다 다르긴 해요. 이제 60 미만은 재산세율을 인하해 준다고 얘기가 이미 됐기 때문에 그 이상분들 6억을 초과하면서 그 이상분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매년 갈수록 아파트 값은 그대로인데 세금은 계속 올라갈 거예요. 언제까지? 2035년까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 아파트 값이 그대로 있는데도. 네.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에 부과되는 보유세를 상쇄하고도 남을 그런 미래 가치를 지니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로 진입을 해야, 그래야지 세금, 보유세를 무시하고도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보유를 하고 가지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기회는 짧다. 이게 뭐냐면 절세 기회는 짧다. 이게 절세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주택을 살 때 예를 들어 1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 하나를 정리해야 돼.
근데 올해 팔면은 10억을 왁구를 맞출 수가 있는데 내년에 팔거나 그 내후년에 팔면 그 왁구가 안 맞아버려요. 세금 때문에. 그래서 늦는다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못 삽니다, 그러면. 지금 갈아타지 않으면 여러분들 못 사요. 세금이 늘어나서. 이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 보면 2018년부터 우리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2017년부터 파리 대책이 나왔지만 2018년 이때가 이제 중요한 기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도 시기상으로 봤을 때 주택을 취득한 게 이때 이후 오르기 시작한 게 언제야? 2018년이잖아요. 급등이 나온 건. 그때부터 추가 취득을 해서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2018년 9.13 대책 이전에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하신 분은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돼요. 엑설런트. 이때 사왔으면은 최대 혜택 볼 수 있어요. 3년 이내야. 아직도 시기 도래 안 했어요. 21년 9월까지 팔면 되는 거야. 기존 주택을. 이분들은 여유가 있고 세금 절세 면에서는 최강이에요. 최강, 최상. 갈아탈 때 너무 좋아. 지금 기회 놓치면 이분들은 크게 가라앉습니다. 지출되는 세금이. 자,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적용하면은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는 주택이면 장특공제도 받을 수가 있어. 9억이 넘어가는 것도 절세가 된다고요. 그럼 세금 거의 안 낸다니까? 뭐 강남에 어느 주택을 갖고 있어도 몇 천만 원밖에 안 내요. 세금을. 자, 2020년까지 만약에 매도한다. 그러면 80%까지 받을 수 있어요. 10년 이상 보유를 했으면. 그러니까 당연히 얼마 안 나오지. 그쵸? 근데 여기서 1년이 넘어갔어. 21년까지 이제 1월에서 9월까지밖에 시간이 안 남는 거죠. 내년이면 이 시기에 되면 그때 뭐가 있어? 이때는 거주기간하고 보유기간 40%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랑 20년에 파는 거랑 21년에 파는 게 5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거예요. 연봉이에요, 연봉. 네? 여러분들 거래 잘하면 연봉 버는 거라고. 이거 돈을 버는 겁니다, 이거. 네? 물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거면 상관없어. 아무것도 안 할 거라면. 근데 상위 주택을 갈아탈 수 있는 그 기회를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액션을 취하는 게 지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더 늦기 전에 해야 된다. 자, 21년부터 또 올라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도세율이 또 올라가죠. 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이 변경이 되고 아까 말했지 40. 그리고 최종 1주택 개념이 도입돼요. 이거 아시는 분, 최종 1주택. 몰랐던 분들도 많네요. 그렇죠? 이거 들어보면 기가 막힐 거야. 네. 자, 그리고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 이것도 뭐 얼음 들었죠? 근데 양도세에서는 사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에요. 분양권 입주권이 어떻게 주택입니까? 들어가 살 수 있어요? 나 분양권에서 이렇게 뭐 종이 위에서 잘 거야?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의 뭐 징벌적이라고 봐야 되지. 이제 주택수에 포함. 물론 얘 자체를 팔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주택을 팔 때 중과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양도세율이 기본적으로 올라가요. 이제 뭐 세금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이제 파는 시기에 따라 20년에 파는 거랑 21년에 파는 거랑 그 이후에 파는 거랑 세금이 다다다다 올라가요. 증가합니다. 자, 하나하나 볼게요. 자, 일단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일단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지금도 다주택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일시적 2주택 빼고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자, 다주택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근데 이 해당 사항이 없는 게 조정 대상 지역에 한해서야. 자, 오늘도 뭐 김포 사갖고 오신 분 있는데 김포는 조정 대상이 지역이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30%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네. 비규제 지역이랑 규제 지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1주택자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세액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 거주 나눠서 40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실거주 요건을 채우고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감면을 받습니다. 근데 21년부터 거주기간, 보유기간 40% 따라서 거주기간이 만약에 짧다면 올해 파는 거랑 내년에 파는 거랑 너무 다르다는 거야. 네, 세금이. 몇 천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 자, 두 번째. 최종 1주택 개념이 생깁니다. 네.
일단은 다주택자가 매도할 때 주택이 하나가 남았어. 최종 하나가 남으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다음날 매도를 해도 9억까지 비과세예요. 1주택으로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근데 21년부터는 이제는 1주택, 최종 주택이 남은 후에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는 뭐 9억은 다 넘어가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래도 그 9억 넘어간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장특공제 나왔지. 그렇죠? 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평생 한 번으로 제한되는 거. 예.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 임대사업자는 이제 아파트는 추가로 들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근데 아직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자, 분양권 볼게요.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예. 자, 양도세 계산할 때 분양권은 이제 주택으로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이제 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 이제 분양권 거래를 하면 어차피 이제 전매 같은 것도 이제 제한이 걸렸기 때문에 뭐 크게 분양권이 이제 내년부터 인기를 끌진 않겠지만, 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는 이제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양도세를 계산할 때.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갈아타기를 할 생각이 있는데, 분양권을 산다. 분양권을 사기 전에 미리 주택부터 팔고 분양권을 습득을 해야겠죠. 그렇죠? 세금을 그래서 아낄 수 있겠죠. 1주택을 받고 그 다음 분양권을 매수해야지, 분양권을 사면 2주택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분양권과 입주권 매도 시에는 일반세율로 가는데, 아까 말했죠. 분양권하고 입주권을 팔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주택을 매도할 때 주택수에 포함돼서 중과가 된다. 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바뀌는 세금을 알고 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의 지금 생각을 많이 하는, 우리가 일반인들이 부를 증식하기 위해서 가장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일시적 2주택을 적극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세금을 아끼는 길이에요. 예. 그 전략에 대해서도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네 번째, 이게 중요한 건데, 양도세율이 인상이 돼요. 자, 단기 매매. 여러분들 단타 해서 1년, 2년 해서 팔고, 요즘에 많이 그랬었잖아요. 그냥 반은 정부 준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해왔는데, 분양권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그게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진다기보다는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하락할 리스크는 있잖아요. 리스크는 이만큼인데 수익 보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되는. 예. 자, 보유기간 1년 미만이다. 그러면은 40%였는데 이게 70%로 바뀌어요. 와, 이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 보유하면은 이제 60%. 원래는 기본 세율이었어요. 일로 가면 이제 일반 과세로 된 거지. 근데 60%, 70%, 60%예요. 2년 미만으로 갖고 있으면 이 정도의 세율을 가져야 되니까, 이제는 어딜 사더라도 2년 이상은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타가 없다는 거지. 자, 분양권 1년 미만 70%, 그리고 1년 이상일 경우 60%.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투기에 관련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권 상태에서면은 최소 60% 이상은 세금으로 떼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일반 주택을 만약에 매수를 했어, 기존 주택을. 그럼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2주택 원래 10%, 3주택 20%였잖아요, 중과가. 그렇죠? 근데 이게 20%, 30%, 10%포인트 위로 올라가요. 이거 엄청 세지는 거예요. 그쵸? 여기에 플러스해서 일반 세율이 결합이 되면은 70%가 넘는 거야. 네. 엄청 세금이 세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주택 이상일 경우에 최대 72%까지 내는 겁니다. 와, 이 여러분들 열심히 어떻게 주택 사고 피가 말리게 결정하고 간이 후들거리는데 샀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자, 이게 또 언제부터 양도세율이 이제 인상되느냐? 그러면은 21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전에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하거나 갈아타기를 해서 최대한 내 자산을 재배치를 해야 되는 마감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때가. 이 이후에는 전혀 고려할 수가 없는 거지. 세금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방패를 뚫을 창을 활용해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년 6월 이전까지예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 규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요. 지금 몇 가지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일시적 이주택 얘기를 아까도 했지만 웬만한 분들은 일시적 이주택을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주택자는. 근데 그렇지 않다면은 일시적 이주택을 활용하시고 갈아타기 하시면서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다주택자다. 나는 2개 이상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2개 이상인데 나는 뭐 아파트가 아니라 난 빌라 하나 갖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리스크를 감당해야 되냐 억울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그냥 슬퍼하실 필요가 없이 정리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은 이 비규제 지역 활용해서 투자를 할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규제 지역으로 확정이 돼버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규제 지역으로 확정된다는 건 그만큼 올라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도 아까 말했죠. 70%까지라고 했으니까 30% 이상은 남는 거야. 그렇죠? 자, 지금 뚫을 창을 일시적 이주택을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비규제 지역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디가 상승을 하게 되면 거기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 파급이 돼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서울에 있는 30평대, 20평대 소형 아파트 특히 이 전세가 없어요. 물량이. 지금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를 조사해 보니까 물건이 5개도 안 되는 데가 72%예요. 1000세대가 넘는데 전세 물건이 5개도 안 된다고. 심각한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그래 보니까 전세가가 급등하고 그럼 밀리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5억에 살고 있었고 6억에 살고 있었고 7억에 살고 있었는데 지금 전세가가 10억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에 못 살잖아. 밀려나가겠죠. 그렇죠? 갱신 쓸 수 있는 거 한 번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다음 외곽 지역을 가거나 아니면 수도권으로 자동으로 밀려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 돈 생돈 박아가면서 들어가는 것보다 비규제 지역을 보면은 어떤 장점이 있죠? 70% 대출이 되잖아. 그렇죠? 서울의 그 외곽 지역에 전세로 들어가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주택을 살 수가 있다고. 그럼 흔들리지 않겠어요? 특히 교통이 좋아진 지역.